안녕하세요. 블루일입니다. 주말 증시 브리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시장은 괜찮았는데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특히나 계속 줄줄이 하락해가지고 8일 연속 음봉을 그려냈죠. 매크로 지표들이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뭐 크게 내릴 이유는 없었는데 유난히 우리나라만 많이 두들겨 맞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국 장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보시면 그 뭐 특별하게 나스닥은 뭐 안 좋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 2021년 11월 달 고점 찍었던 그 라인 향해 가지고 나스닥은 열심히 잘 가고 있고요. 지금 60분봉만 보셔도 이제 지난주에 잠깐 눌리긴 했었지만 이번 다시 또 고개 들어가지고 지금 55선, 55 이평선이 살짝 하락 추세에서 다시 돌리고 있는데 이거 다시 턴하고 있으니까 살짝 눌리더라도 얘는 계속 가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얘네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500을 보시더라도 이거는 더 강하죠. 나스닥보다. 이거는 22년 1월 달 고점하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열심히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추세 그냥 잘 이어지고 있고요. 뭐 특별하게 문제 없고 지금 55 이평선도 얘네들도 다시 턴해가지고 강세 계속 지속 중에 있고요. 미국장은 정말 뭐 장이 걱정되나 안 좋은가 할 정도로 너무 잘 가고 있는데 이제 관건은 우리나라죠. 일단 코스피 일봉을 보시면 이번 주에 계속 줄줄이 흘러내려 버렸죠. 그래가지고 뭐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뭐 삼성전자가 얼마를 가느니 어쩌느니 기대에 부풀어 있다가 이제 미끄러지면서 많이 이제 스트레스도 받았고 그다음에 뭐 블록들도 있었지만 사실 그거는 기관사 대부분 받아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됐는데 일단 지금 박스권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 나서 그 이제 약간 힘에 붙이는 모양이고 이제 단기 차익도 나오고 하면서 이제 급격히 하락을 했는데 이제 지지 구간은 거의 다 온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봉상에 보셔도 지금 35일선하고 55일선 만나는 지점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60분봉으로 보시면 지금 장기 이평 392평 지지 구간이 2500포인트, 2498포인트 그 정도 내야 되거든요. 많이 밀린다 해도 뭐 이 정도 선일 것 같고 여기 지지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제 판단에는 월요일 날 지금 미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좀 소극적일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대만 총통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눈치 보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밀린다 하더라도 2,500포인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차피 대형주 아니신 분들은 뭐 코스피 지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코스피가 반등을 해줘야 형님들이 가야 동생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2,500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한데 뭐 일단 상승 추세로 잡은 후에 열심히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뭐 코스피보다는 덜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고점까지 가는 그 폭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다음 주에 이번 주 살짝 눌린 거를 딛고 올라서서 다음 주 반등을 모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위치가 지금 60분봉으로 보시면 122평 지지 구간 부근인데 제일 좋은 건 더 안 밀리고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고 다음 주에 반등을 해주는 그림이 가장 좋긴 하지만 만약에 밀린다 해도 이제 11월 7일 그 고점 저항이었던 847포인트 부근 이 부분이 이제 242평 저항이기도 한데 이 지지라인 구간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밀린다 해도 847포인트는 깨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그 당연히 여기서 머무르는 시간 동안 392평도 고개를 들어줄 거고요. 그러면 제 판단에는 월요일 날 살짝 만약에 밀린다 해도 종가상으로는 이 라인 깨지 않고 그 다시 고개를 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환율하고 유가는 지금 살짝 고개를 들었다가 그 단기 박스권 그 상단에서 고개를 맞고 저항을 맞고 다시 지금 밀리는 상태인데 뭐 안정 잡아줄 거라 생각하고요. 유가도 살짝 고개를 좀 들고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많이 올라간다 해도 80달러 뭐 거기서 그 70달러에서 80달러 사이는 뭐 크게 안 벗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국채금리도 이제
중동 리스크로 살짝 오르는 듯 했다가 다시 이제 꺾였는데 이것도 다시 안정을 찾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CPI가 잠깐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오긴 했지만 뭐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었고요. 어제 발표된 PPI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이제 하락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다만 이제 중동 사태 확대 여부가 이제 어찌 될 건지 이제 그게 좀 관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전망에 이제 긍정적, 부정적 요인을 좀 판단을 해보면 일단 긍정적 요인으로는 CPI, PPI가 이제 발표됐으니까 이제 불확실성은 소멸됐고 뭐 더 이상 그 매크로 지표 가지고 얘기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370억 불 규모 장기물 국채 발행이 있었는데 그 전에 4.3% 가까운 수치에서 이제 4% 가까운 수치로 안정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중국 수출 지표가 이제 그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그전 같으면 지금 그 전주 같아도 미국한테 밀려가지고 늘 우위에 있던 중국 수출 지표가 안 좋았었는데 이제 다시 또 긍정적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1월 달에 1월 1일에서 10일까지가 증감률이 물론 미국이나 EU에 비해서 증감률이 적긴 하지만 금액이 다시 더 올라왔다는 게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수출 증가율도 계속 호조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지표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 내용이 시장 흐름에 좀 우호적이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고용지표가 미국에서 발표될 때는 3차례에 걸쳐서 발표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속보치로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월 첫 금요일에 전월 수치가 발표되면서 이제 속보치로 나왔던 거 수정치가 발표가 되고 또 매년 연초에 전월 데이터를 또 한번 수정하면서 이제 확정치가 발표되는데 작년 수치를 비교해 놓은 거를 보니까 그 괴리가 너무 큽니다. 추정치하고 확정치가. 그러니까 이거에는 뭐 그때그때마다 그게 고용지표가 잘 나오고 못 나오는 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건 없다고 보고 이제 이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 근로자 같은 경우도 그 이제 고용지표가 좋아졌다고 나왔는데 실상을 보면 풀타임 근로자는 153만 명이 감소를 했고 파트타임 근로자는 오히려 76만 명이 증가를 해서 실질적인 그 내용은 지금 이제 경기가 안 좋고 고용이 아주 뜨겁진 않다라는 거를 방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차이점들이 시장에서 이제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12월 고용 동향 그 기업조사 응답률이 뭐 50%도 안 됐다 하네요. 그 32년 만에 뭐 최저치를 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수치에 대해서 신뢰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고요. 아무튼 이번 주에 그 호르무즈 해협 아니 저기 이제 중동 전쟁 그 노이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거의 80%에 가까운 쪽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시장에서 이대로 해가지고 3월 달에 인하를 해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그 결과치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이제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오늘 대만 총통 선거를 하고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뭐 미중 관계 또 반도체 향후 방향성이 좀 주목될 거라 보는데 현재 그 집권당인 민진당에서는 친미 성향이기 때문에 그쪽 후보는 만약에 이제 민주당에서 그 이번에도 된다라고 하면 이긴다 하면은 이제 반도체하고 기술주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TSMC 파워가 더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무력 시위가 또 생길 소지도 있고 만약에 이제 대만 중국 관계가 이제 지금보다 더 격화된다라고 하면 그게 아마 전체 시장에는 조금 악영향이 끼칠 수가 있질 않나. 이게 약간 양면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중 성향인 국민당에서 된다라고 하면 대만하고 중국 관계 개선이 추진될 거고 뭐 대만 증시라든가 그건 좀 올라갈 거긴 하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만약에 그러면 안 되지만 이제 TSMC가 중국으로 귀속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그 SK 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 쪽으로는 그렇게 좋은 방향성은 아니어서 어쨌거나 이건 결과 나오고 이후의 흐름을 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반영할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동 전쟁 노이즈 상황은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원유 수송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확산이 된다든가 하면 이제 지금 그 해운사들이라든가 뭐 곡물주들도 움직이고 하는데 에너지주들이랑 이제 그런 애들이 좀 더 지속화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테마가 돈다는 거는 시장에는 악영향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 또 주말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새해 들어가지고 1월 3일부터 지금 외국인 선물 매도가 8거래일 순매도가 지속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너무 선물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하방으로 볼 것이냐.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따져 보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매도가 좀 잦아들어야 이제 분위기가 좀 확실하게 반전될 거라 보는데 다음 주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연 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거냐 아니면은 반전을 해줄 거냐가 이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뭐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지속, 그다음에 이제 3월에 금리 인하를 하느니 안 하니 이제 팽팽한 대립은 이어지고 있는데 뭐 크게 이제 문제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참 이걸 보면 이게 이제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시총 1위 다투고 있는데 그 흐름입니다. 지금 붉은색, 핑크색이 보라색이 이제 애플이고 밑에 청색이 남색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인데 그 하루에 그치긴 했지만 지금 애플이 1위를 하고 있다가 3조 달러 위에서 저항받고 계속 부딪히는 내리는 사이에 밀리는 사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 이제 고점을 깨고 지금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역전이 됐는데 과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올라가 줄 거냐, 애플이 다시 반등을 해줄 거냐, 그거는 이제 비전프로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블룸버그에서 AI 성장성을 이제 장착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로드맵이 더 뚜렷해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더 우세를 점치는 상황인데 얘네들 시총 1위 경쟁도 이제 좀 지켜보면서 관련된 섹터가 이제 어떻게 반응할지 이제 그것도 지켜보면 어차피 얘네들이 경쟁적으로 둘 다 좋은 쪽으로 우상을 해준다면 우리나라한테는 나쁠 거 없으니까요. 이제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일정은 월요일 날은 미증시 휴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보스 포럼이 19일까지 스위스에서 열리고 이제 미국 공화당 경선도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수요일 날 갤럭시 24 S24 시리즈 출시되고요. 그다음에 뭐 드래곤플라이에서 이제 아도르 수호의 여신이라는 게임이 출시되는데 뭐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이제 그 다음 주 일정은 그 다음 주에 이제 브리핑 올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다음 주 예측을 해보자면 일단 미장 휴장 여파로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는 약간 약세 아니면 보합 수준이었다가 주 후반으로 가면서 강세장 예상해 봅니다. 이제 개별주 코스닥 장세가 이제 그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가 올라가면서 이제 흐름이 개선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주말 증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